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제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의 주식 투자금을 불리고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재무제표에 대한 현기증을 내려놓으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증자를 내다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회계사 사경인 님께서 쓰신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재무제표에는 자본 총계, 즉 자기 자본이 있습니다. 회사 설립에 자본금은 50억이고 자기 자본 100억일 경우 뭐 이것저것 해서 벌었으니까 100억 됐겠죠. 사업 손실 50억이 생기면 자본금만 남는 거잖아요. 연말에 50억이 손실 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자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증자를 하면 주가가 내려가는 건 아시죠? 주가가 내려가면 일단 주주들은 손해를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증권업계 종사자분들도 잘 모르는 생소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 종목 편입, 상장 폐지를 피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자본의 50%면 50억입니다. 만약 법인세 차감 전 손실이 55억이 발생된다면 자기 자본 50%를 5억 넘어서게 되는데요.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이러한 손실이 발생하면 관리 종목에 편입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18년도에 1회 발생했었고 19년도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20년 또는 21년도에 현재 자기 자본의 법인세 차감 전 손실이 50% 이상 또 발생하면 관리 종목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증자를 해서 자기 자본을 늘려줘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차감 전 사업 손실이 최근 3년간 2회가 발생되었고 증자도 없다면 그날 또는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바로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 회사는 분명 주가가 폭락하고 상장 폐지까지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흔히들 주식 투자 경력을 물어보거나 자신의 경력을 과시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투자를 오래 했다고 깨달음이나 해안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말을 하고 있으니 말하는 전문가가 될까요? 생각 없이 오랫동안 반복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생각하고 또 배워야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닐까요? 골프에서도 구력이 몇 년이냐고 묻는 분들처럼 의미가 애매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다 칩니다. 하지만 답변하는 사람에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5년을 쳤다 보다는 뭐 일주일에 3일 이상 3년간 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전문성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문제가 있는 기업은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공시하고 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회사는 이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는 공시를 하기도 합니다. 지연되는 원인은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요구했다는 식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회사에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보완 자료를 감사인이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주가 반토막 나는 건 시간 문제죠. 재무제표를 잘 모르더라도 감사 의견만 잘 확인하면 나의 재산을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재무제표를 보는 순서는 무엇일까요? 순서를 잘 모르겠죠. 감사 의견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고 쓰여 있다고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부정적 또는 의견 거절이라고 쓰여 있다면 이거 바로 거래 정지됩니다. 적정이라는 의견에 안심하실 게 아니에요. 회사가 망할 것 같아도 재무제표에는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재무 상태가 일치하냐
이 물음에 대한 의견이 적정, 일치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요. 회사에서는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출했고 그에 대한 재무 상태도 망할 것 같다. 그러면은 감사보고인은요. 아 정말 망할 것 같구나 라면서 적정 의견을 낸다는 겁니다. 참 웃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감사 의견이 있으면 그 아래는 강조사항 및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웬만한 내용이 다 나오는데요. 회사 대표가 회사는 잘 나간다라고 말해도 감사 의견의 강조사항에서 문제성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누굴 믿어야 할까요? 회사 대표는 언제나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교체될 수 있는 감사인이 용기 내어 한마디 진실을 말하는데 그 말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비상장 투자 때문에 문의가 꽤 오세요. 비상장 투자 권유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비상장이 수익성은 정말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더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제 영상에 당하지 않으려면 꼭 봐야 될 그런 영상도 있죠. 그거는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